119 구급대원들이 전기 충격기 같은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폭력에 노출된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나 요양시설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거소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도내 241곳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공약과 정책이 유난히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 제안도 유력 후보들은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객의 폭언과 폭행 이후 안타깝게 숨진 고 강연희 소방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전기 충격기나 최루액 분사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취객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된 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쓰러진 고 강연희 소방관. 강 소방관의 죽음은 일상적 위험에 노출된 119 대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가장 눈길이 가는 건 호신장구 도입입니다. 미국처럼 전기 충격기나 최루액 분사기를 사용해 폭력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또 구급차 내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되거나 증거 수집용 소형 카메라 보급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구급대원의 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헬멧의 중량도 200~300g으로 경량화되고 강도 있게 제작될 예정입니다. 구급 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구급대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객이나 주치자들로부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함부로 저희 구급대원들 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피해는 560여 건. 이르면 내년부터 보급될 호신장구가 구급대원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2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보일러 기사의 점검 소홀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부부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질식사했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보일러 배관에서 새어나온 연기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로 안전점검에 소홀했던 보일러 업체를 지목했습니다. 숨진 가족들은 사고 직전 보일러만 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보일러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일러 수리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한테 손발 차갑고 계속 어지럽다고 하고. 수리를 나온 보일러 기사는 육안으로만 보일러를 살폈을 뿐 실제 가스가 샜는지 측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안의 일산화탄소 수치는 치사량을 웃도는 200ppm까지 치솟은 상태. 결국 수리기사의 소홀한 대처가 참변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일러 기사와 업체 대표는 물론 공동 배기구를 막아 연기 배출을 어렵게 만든 아파트 운영위원장 등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나 경각심을 좀.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업체가 가스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창에서 여론조사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청 전 간부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당 공천을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속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문자를 군민 수백 명에게 보낸 혐의입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수용시설 등에 있는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제도를 거소투표라고 하죠. 오늘부터 도내에서도 본격적인 거소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박연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소가 마련된 전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 등 보조기구에 의지한 어르신들이 줄지어 투표에 나섭니다.
몸이 불편해 덜어는 선관위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시민의식만큼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으로 한 게 엉덩이 투표를 해야 옳지. 그래야지 우리 시민이 아니야. 투표 안 하면? 장애나 고령의 나이도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도 참관인 등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거뜬히 해내고 100세 가까운 나이에 거소투표에 참여한 할머니에게도 참정권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나이가 많이도 투표시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도내 유권자는 5,637명. 고령화와 함께 그 수가 늘어나면서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동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투표권을 행사한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좋은. 선관위는 전주 시내 거소투표소 22곳 등 도내 모든 거소투표소에 직원을 보내 투표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후보 측에서도 신청할 경우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인데 공약 대결은 아직까지도 뒷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정책까지 제안하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해도 후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 의제, 17대 과제를 도지사 후보 노동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준수, 안전한 일터 만들기 같은 기본적인 요구인데 송하진, 신재봉 두 후보는 사실상 공약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정책 질의마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노동자, 도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과 농업, 교육, 복지, 여성, 언론단체 등에서도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나 수돗물 안전, 학교 폭력 대책, 성평등 같은 말 그대로 생활 속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일부 사안에서만 후보들이 공약화에 관심을 보였을 뿐 대부분 응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들의 모습이 정책과 공약에 따른 책임성 구현이라는 부분보다도 현재 여론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특정당 독주 분위기에 공약 대결이 소홀해지면서 정책 선거의 기대는 또 무산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비전을 제시한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와 함께 사실상 선택이 시작된 6.13 지방선거. 도내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 없이 심판을 해야 하는 어느 때보다 힘든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가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정읍시장 선거전은 후보 토론회도 뜨거웠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추가 지급 협약을 놓고는 후보들 간 여전히 설전이 오갔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거티브로 일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혐의 없음.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법적인 문제에서는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검찰에 고발된 후보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은 정읍 시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부를 했습니다. 정읍 시의원 출신 후보들에게 정읍 시정 실패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역세권이 개발이 된다 해서 그 사업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에서 이걸 부결했어요. 유진섭 후보에게는 시의장직 유지 여부, 세금 납부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유진섭 후보는 국가산단 유치와 보편적 복지 실현, 평화당 정도진 후보는 경마공원 유치와 내장호 개발, 정의당 한병옥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무소속 강광 후보는 장수특별금과 효도수당 지급을, 무소속 이학수 후보는 농생명,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평화당이 단체장 후보들의 금권,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종회 평화당 도당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이 완주군수 후보 사조직의 금품 살포 건을 수사하자 용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평화당은 또 4년 전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억대의 도청 홍보비가 모 후보 당선을 위해 쓰인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도내에서도 일제히 실시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도내에서는 14개 시군에 241군데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으뜸 판을 펼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통령상이 복원된 판소리 명창을 비롯해 농악과 가야금 병창 등 10개 분야에서 성인과 학생부로 나눠 최고의 국악인을 가립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가 발표한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순위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기술개발 성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체 5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대는 혁신대학 조사에서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으며 국내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는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각각 50-60명씩 110명의 신입 행원을 채용합니다. JB 측은 전체 70% 이상을 전남북 인재의 할당에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확대하면서 새만금 내 모든 대형 공사에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16%였던 지역기업의 평균 참여율은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센터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를 분석하는 연구에 5년간 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수 국가의 시료를 확보해 유전 정보 등을 빅데이터화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낙마한 전북현대 수비수 김진수가 지난 3월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입은 무릎 부상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도내 단체장 후보들의 토론회를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전주 MBC 등 공중파로 생중계한 도내 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유튜브로 재시청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농림부에 말산업특구를 신청했다며 오는 7월 특구 지정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말산업특구는 제주와 경북, 경기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며 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체험과 재활 승마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군산시는 부지 매입 지원금 50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80억 원의 국비가 확정돼 전북대병원과 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8월부터는 토지주와 보상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은 국비와 전북대병원 출연금 등 총 사업비 1,853억 원으로 군산 사정동 일원의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올해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54명이 선정됐습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은 전국에서 모두 250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은 22%인 54명이 뽑혔습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은 5년 이상 경력의 농업인으로 최대 2억 원을 연금리 1%에 지원하는 대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군산대학교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들의 아침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